자,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 해봅시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단원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아래 있는 문제는 좀 다 풀 예정이고, 개념 설명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찍는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진짜 어려워. 그래서 다 좀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꼭 좀 들어주고. 자, 봅시다. 일단은 거듭제곱근과 지수법칙, 요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라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몇 번 곱하면 거듭제곱이라 하고, 뭐 지수법칙 성립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제곱근. 제곱근이 뭐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x의 값입니다. x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냐면 풀마 루트 a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해요. 누가? x가.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럼 이제 거듭 제곱근은 뭐냐면, 거듭 제곱근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x의 n제곱이 a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를 들면 x의 세제곱이 8이다 라고 하는 거는 x는 2가 바로 눈에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걸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표시를 하고,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러면 위에서 구했던 x는 2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풀마 루트 3i 이렇게 x가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을 해결할 때는 뭔가 그냥 우리가 풀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면, 거듭 제곱근을 할 때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복소수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쯤에 내가 이제 다시 경고를 할 거야. 보통 사용은 잘 안 하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낚시 문제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는 둬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이제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요거 예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x의 4제곱근이 a인 거는 보통 4개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그리고 x의 6제곱근이 a다라고 하면 6개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가 모자르다면 조금 인수분해를 잘못한 거니까 꼭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의 실수인 n제곱근.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복소수 범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울 거냐면 복소수 범위까지 안 가고 실수인 케이스만 다룰 거예요. 실수인 케이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중요해요. 실수인 케이스를 조사합시다. 자,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4제곱이 플러스 1, 뭐 x제곱이 8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제곱해야 되냐가 n인데, 그래서 짝수번 제곱한 거, 홀수번 제곱한 거를 나누겠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떤 실수를 제곱하거나 4제곱해서 양수가 나올 수 있죠. 0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실수 범위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개로 분리할 거예요. 자, a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오는 거는 두 개 있다 이거예요. 왜요? 항상 부호만 갈려서 두 개가 나오게 돼요. 부호만 갈려서.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는 0 하나뿐이에요. 봐봐,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0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의문스러운 점이 생기죠. 이 기호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x의 n제곱은 a다를 풀었을 때의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n이 앞에 달려 있잖아요. n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n제곱근 a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를 들면 x의 5제곱이 8이다. 요런 이상한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쓰면 x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쓰려니까 좀 어색하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5제곱근 8 이렇게 읽는 거예요. 5제곱근 8. 알겠죠? 근데 이제 편의상 뭐 5제곱근 8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5제곱근 8이에요. 그러면은 이 읽는 게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아마 여기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정의가 안 되어 있네? 뭐 아무튼 이렇게 씁시다. 여기 처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짝수인 케이스에는 n이 짝수일 때는 항상 풀마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홀수일 때는 이제부터 조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말을 좀 너무 서두 없이 한 것 같아서. 자, 몇 번 제곱해서 어떤 그 수가 나오냐를 따지는 것이 n제곱근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짝수번 제곱할 때랑 홀수번 제곱할 때랑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설명입니다. 특히 언제? 실수일 때, 실수. 실수. 그러니까 A가 실수라는 게 아니라 A가 물론 실수해야겠지만 그 제곱하는 대상이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 실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 짝수번 제곱할 때는 우리가 그 부호를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수가 나오는 거는 두 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리고 어떤 걸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0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걸 짝수번 제곱해서 그 음수가 나오게 하는 거. 짝수번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복소수는 존재하죠. 자,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a의 값에 관계없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좀 편하죠. 홀수일 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은 7, x 5제곱은 9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x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존재해요. 실수가. 그리고 단 하나 존재합니다. 단 하나. 그러면 이것도 됩니다. 마이너스 3 요것도 하나 있어요. 세 번 제곱하는 건 부호가 이제 변하지 않죠. 그쵸? 홀수번 제곱하는 건 부호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세 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를 세 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부호가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3차 방정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3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외우는 느낌으로 가자. 알겠죠? 음. 그래서 여기 이 예제를 한번 보면은 16의 4제곱근을 구하는데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 4개인데, 원래는 4개인데 이 아이 이런 거는 좀 쳐다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인 것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해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합시다. 자, 여기서도 어떤 걸 정의하냐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자연수일 때만 정의를 합니다. 자연수일 때만. 그러면 왜 자연수일 때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인 지수의 확장해서 다음 단원이에요. 자연수가 아닐 때를 정의할 건데, 그때 이제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미리미리 정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일 때만 정의를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1번. n제곱근 a를 n번 제곱하면 a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n제곱근 a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n번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a가 나와야죠. 그쵸? 자, 두 번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루트 ab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약간 그냥 일반적인 루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죠. 근데 있잖아. 우리가 거듭제곱근 정의할 때 n자를 앞에 달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2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데, 그럼 원래 여기 2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거든. 근데 루트는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을 한 거란 말이야. 생략.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n제곱근, 그 n제곱근의 숫자가 맞으면 그냥 곱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요 3번도 마찬가지죠. n제곱근이 맞으면 그냥 나눠도 됩니다. n제곱근이 맞으면. 그 다음에 4번. 4번은 한번 보세요. 4번. 4번은 n제곱근 a가 n번 제곱이 돼 있다면 그 n번 제곱된 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것도 이제 지수의 확장이 조금 증명할 때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내가 아까 생략을 한다고 했지만 그냥 편의상 써봅시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제곱근 4를 썼어요. 내가 지금. 제곱근 4를 4번 곱합시다. 4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곱근 4는 2잖아요. 그래서 16이 됩니다. 16.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4의 4라고 하면 제곱근 16의 제곱이니까 25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6이 된다. 이게 이제 자연수일 때는 다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미안한 얘기지만 지수의 확장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암기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2번 연속으로 붙어 있으면 그냥 그 숫자들을 곱해주면 돼요. 저 안쪽에 있는 숫자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숫자와 안에서 제곱된 숫자에 공통 부분이 있다면 지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부분을 왜 이렇게 설명을 대충 하냐면, 어차피 지수의 확장을 배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사실 읽는 거 추천하진 않아. 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자, 이 대소비교는 예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자, 여긴 다 넘기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거듭제곱근. 자, 보세요.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나와있죠.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면 4를 3번 제곱했을 때 64가 나오나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나오는데 이거는 오답이에요. 오답이야. 왜냐면 64의 세제곱근은 4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x는 뭐 어쩌고 해서 더 있습니다. 그게 여기 답지에 나와 있죠. 여기 복소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답이에요. 그럼 니은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래요. 실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실수를 짝수번 제곱했는데 음수? 이거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없는 게 맞습니다. 자, 디귿.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마도 기억을 보고 이것도 틀렸네 라고 할 사람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게 왜 맞냐 라고 하면 우리가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그 포함 관계를 좀 알 수가 있죠. 64의 세제곱근은 은 4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가정이고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명제가 참인데 세제곱근은 3개고 4는 하나잖아. 포함이 안 되죠. 그쵸? 근데 디귿은 포함이 됩니다.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중에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랑 vs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게 둘 다 성립을 해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기억은 안 되고 디귿은 돼요. 당연히 기억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일 거고요. 디귿이 왼쪽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네, 맞아요. 왜냐면 홀수번 제곱한 것 중에 실수인 것은 앞에 있는 숫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예요.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예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i다.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제곱근이라고 했는데 한 개잖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정확한 답을 쓰면 풀마 2i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게 나오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4는 0을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복소수 범위에서. 자, 4제곱근 16은 4이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근 4라고 하면 2라 그랬죠? 4제곱근 16 이것도 부호를 무시한 그러니까 4제곱근 16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가 됩니다. 4는 아니죠. 내가 말한 요지가 뭐야? 뭐뭐의 제곱근은 뿔마가 붙는데 제곱근 뭐는 뿔마가 안 붙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얘는 뭐 일단은 2라서 안 돼요. 근데 부호로 낚시를 할 수가 있다. 자,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요거는 이제 예제에서 했던 거죠. 3이라는 거는 27의 세제곱근 맞는데요. 27의 세제곱근은 더 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자, 4번.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자,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짝수번 제곱한 제곱근이 양수가 되는 것은 무조건 두 개야. 언제? 실수일 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라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5번. 마이너스 1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결국엔 뭐라 그랬어? 문제는 실수인 것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실수인 것. 그래서 짝수번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A는 0이고요.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한 개라 했죠. 홀수 제곱근은. 그 다음에 1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양수의 4제곱근이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개다. 이렇게 되고요. 10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수와 관계없이 한 개라 했죠. 따라서 AB는 0이고요. CD는 2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죠?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 여기가 좀 빡세요. 여기가 좀 빡센데 위에 거를 잘 읽어보고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주겠습니다. 자, 멈춰서 풀어보세요. 멈추고. 나는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1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자, 이런 거를 푸는 이제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통일시켜주는 게 좀 중요해요. 숫자를 통일. 그래서 여기 1번을 보면은 뭔가 2의 거듭제곱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의 거듭제곱꼴들로 다 고쳐줘요. 32는 2의 10제곱이니,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자 했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안에 있는 것부터 어떻게 고쳐줍시다. 자, 64가 뭐예요? 64는 2의 6제곱이죠? 근데 2의 6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야. 그치?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할 수 있다 했냐면, 어떻게 하자 했냐면,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지울 수 있다 했는데, 그 지우는 개념 말고, 요렇게 표현해 볼게요. 5제곱근 2의 제곱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 돼요? 요거? 그쵸? 요거 되죠? 그러면 뭐예요? 뭐냐면, 5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잖아. 그러면 요 알맹이가 튀어나오면 되죠. 우리 그 제곱근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곱근. 루트 a제곱이라고 하면 a가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루트랑 2랑 지워져서였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5제곱근이 있는데 안쪽에 5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2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5제곱근 2의 5제곱. 우리 이거 같은 n이면 지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다가 정답을 쓸게요. 얘는 2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쵸? 같은 원리로 두 번째 것도 2의 제곱이 나오고요. 같은 원리로 세 번째 거는 2가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2번. 자, 2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세제곱근 루트 2를 이제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래에 있는 식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이 위에 있는 애가 그냥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x를 세제곱근 2로 놨으니까 세제곱근 2에 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세제곱근 2는 3번 곱해서 2인 건데 3번을 곱했으니까 2죠. 이렇게 된다. 가 되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모는 3이 된다. 따라서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3번 한번 해봅시다. 3번은 다 통일이 되어 있죠.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일된 상태로 하면 돼요. 통일된 상태로.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녀석은요. 이 안쪽에 뭐랄까 그 약간 분배의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의 느낌. 그래서 얘를 한번 적어보면 그냥 분배하고 사라질 거야. 요렇게 125 36제곱근 1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얘가 9번 제곱해야 125가 되는 수인데 그거를 4번 제곱해야 9번 제곱해서 125가 되는 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36번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위에는 18이고요. 18.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12가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n제곱근 a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는데 그냥 루트는 제곱해서 125가 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 앞에다가 원래 2를 붙여야 돼요. n을 붙이자 했잖아.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자 했는데 루트는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하자고 약속을 한 것뿐이지 원래 있는 겁니다. 2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2가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는 18 루트 125 36제곱근 1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이에요. 이해되죠? 자, 4번 갑시다. 4번. 자, 일단은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그 마주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통일을 시켜줄게요. 통일을 이렇게 시켜줍시다. 당연히 3으로 통일을 해주는 게 조금 현명하겠죠? 현명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뭔가 이 상태로는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당연히 인수분해나 그 식을 간단히 하는 거를 취해요.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 만큼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얘는 10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이거는 지수법칙 할 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루트 3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많이 어려울 텐데 참고 견뎌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문자로 나와 있는 것을 해봅시다. 그리고 대소비교까지. 자, 여기 위에 있는 건 그냥 읽으면서 따라와 보시고 아래 있는 거 푸는 시간 줄 테니까 자, 멈춰서 풀어보세요. 멈춰서. 음. 자, 됐죠?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사실 지수의 확장을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로워요. 일단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계산할 때는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통일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통일된 무언가. 그러면 밖에 있는 숫자가 통일이 되든가 안쪽에 있는 숫자가 통일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제곱근에 달려있는 그 n 자리에 있는 숫자 혹은 뭐 안쪽에 있는 숫자가 통일되면 되는데 얘는 안쪽에 있는 숫자를 통일시키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제곱근에 있는 n을 통일시킬 거예요. 4랑 8이랑 6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4로 만들 겁니다. 24. 그러면 여기가
6제곱 12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거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4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몰랐다 해도 그냥 지금 공부를 하라는 거야. 나누기네.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24로 만들면 x의 8제곱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통일이 됐잖아. 통일이 됐으면 그냥 합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어. 껍데기만 유지해주면 돼. 자, 왼쪽에다 하자. 껍데기 유지해. 껍데기 유지하고 여기로 데려오는 거야. x의 6, y의 12 곱하기 x의 6, y의 3. 저긴 나누기니까 나누기 갑시다. x의 8, y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는 유지하고 위에 x가 몇 개예요? 12개. 아래는 8개. 그러니까 여기 4개. 그 다음에 y는 3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번의 답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요거는. 내가 해주는 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됐죠? 자, 2번 해봅시다. 2번. 2번도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조치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조치를 해주면 되냐? 얘는 이제 통일을 해주거나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좀 하다가 음, 어떤 방법이 너네한테 가장 좋을까? 일단은 일반적인 계산은 안 돼요. 안 되고 근데 얘도 조금 페이크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를. 이거 봐봐. 루트 a분의 b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곱근이라는 건 애초에 분자 분모의 분배를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하나 주고 분모에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줍시다. 줄게요. 5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루트 x 5제곱근 루트 x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x 세제곱근 루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루트 세제곱근 x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잠깐 갔다 올까요? 앞으로 잠깐 갑시다. 여기 있다. 여기. 자, 여기 바깥에 있는 이 두 개는요. 곱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서로 자리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그러냐면요.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2번 제곱하는 거나 이거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세제곱근 a를 루트를 씌우는 거나 세제곱근에 루트 a를 씌우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얘가 a가 되려면 3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a가 됐다 쳐도 2번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 6번을 곱해야 돼요. 6번.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6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아래로 갑시다. 그래서 얘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랑 얘랑 약분이 돼요. 그 3이랑 요 밖에 있는 것만 자리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분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요. 1. 자, 3번 문제 해결합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문제도 간단한데 루트라는 것 자체는 분배가 가능해요. 거듭 제곱근은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분배. 그래서 5제곱근 x 곱하기
이제 분배를 하려고 보니 여기 묶여 있잖아요. 안쪽에 요 두 개가. 그래서 20에 x 세제곱근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적어주면 5제곱근 x 곱하기 여기는 20에 이렇게 되겠고요. 중간 거 분배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얘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들어가면 60 쓰고 x를 써야 되죠. 요게 좀 힘듭니다. 힘들죠, 많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개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뭐라도. 그래서 여기를 통일을 합니다. x에 12. 그 다음에 x에 9. 여기는 그냥 x. 이렇게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껍데기만 냅두고 뭉쳐도 된다. 위로 갈게요, 위로. x에 12, x에 9,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0에 x에 22 이렇게 쓰면 돼요.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근데 강조를 계속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수 법칙을 확장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빠른 건 여기에요. 이렇게 하면 제일 빨라. 자, 대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대소 비교를 하려면요, 뭐라도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뭐라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해볼게요. 자, A는요, 복잡하니까 고칠게요.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2가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 앞에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곱할 수 있다 그랬죠? 자, B는 뭐 고칠 게 없네. B, C는 고칠 게 없네요. 근데 그냥 다시 한번 씁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자, 이제 대소 비교를 하려면 뭐라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를 같게 만듭시다. 껍데기를 12로 같게 만들면 되겠죠. 12에 15제곱, 12에 6의 세제곱, 12에 4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15를 제곱하면 225고요. 그럼 225, 216, 쟤는 뭐야? 256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C가 제일 크고 A가 그 다음, B가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 여기서 끊었다가 지수에 확장할게요.